유빈이 이유식용 유기농 사과예요. 유기농이 뭐가 다르다고 10,000원씩 줘? 일반 사과로 사와. 아버님, 아이 먹을 건데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돈 쓰면 언제 모으겠어? 세은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화장품부터 음식까지 모든 것이 통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도훈아, 너 어제 회식비로 5만 원 썼네? 네, 동료들과 5만 원? 너무 비싸. 앞으로 회식은 월 한 번만 해. 아버지, 그건 너무 뭐? 돈 관리 제대로 해야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박치웅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0 넘게 교장으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치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5년째 혼자 사는 집에서 아침 시간은 그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치웅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자신이 쓰던 머그컵이 식기세척기 안에 있었습니다. 며느리 세은이가 치운 것 같았습니다. 치웅은 다른 컵을 꺼내 커피를 탔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조심스러워졌을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훈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진명의 이전을 부탁했을 때 치웅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이 자식을 믿지 못하겠냐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도훈이는 외아들이었고 언젠가는 물려줘야 할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치웅이 커피를 마시는데 세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왜 그러니? 유빈이가 자꾸 울어서요. 아버지 기침 소리 때문인 것 같아요. 치웅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침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기침했나? 새벽에 화장실 가시면서 헛기침 좀 하셨잖아요. 치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죄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세은이는 냉장고를 열더니 유빈이 이유식을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 냉장고 정리했어요. 냉장고 앞에 메모지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전용 칸 맨 아래 서랍. 치웅은 메모지를 떼어내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세은아, 이게 뭐냐? 유빈이 이유식 재료가 많아져서 정리했어요. 아버님 드실 것만 따로 모아뒀어요. 내가 어제 산 음식들은 어디 갔니? 유통기한 지난 것들 정리했어요. 아기 있는 집에서는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치웅이 어제 마트에서 산 과일과 반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니? 깜빡했네요. 아기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치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음식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심때 친구 서봉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치웅아, 오늘 우리 집에서 화투 치자. 오랜만에. 그러자. 몇 시에? 2시 어때? 정수랑 만철이도 온다. 치웅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세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친구 집에 잠깐.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유빈이 예방접종 받고 와서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집에 사람 오가는 소리에 깰 수 있어요. 친구 집에 간다고 했잖니. 아, 그래도 나가실 때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유빈이가 겨우 잠들었거든요. 치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갈 수 있는 거냐? 유빈이 컨디션 좀 나아지면요. 며칠 후에 결국 치웅은 서봉수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치웅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도훈이가 퇴근했습니다. 치웅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훈이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왜요, 아버지? 요즘 이 집에서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도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숨도 못 쉬겠다. 아버지, 유빈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아이가 좀 더 크면. 치웅은 답답했습니다. 도훈이도 별다른 해결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세은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세은이 목소리였습니다. 치웅은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버지도 힘드실 거야. 언제까지? 유빈이 크면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질 텐데. 지금도 애 키우는데 눈치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처에 괜찮은 원룸들 좀 알아봤어.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들. 치웅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직접 말하는 건 아니고 슬쩍 눈치 주면 되잖아. 아버지도 눈치 빠르신데. 요즘 많이 알아차리시는 것 같던데. 치웅은 화장실도 못 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은 내줬지만 나를 낸 건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치웅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살 때 작성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유지분 계약서. 도훈이에게 집을 넘길 때 만약을 대비해 자신의 지분 20%를 남겨둔 서류였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웅은 서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남겨둔 안전장치가 이렇게 필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 넘기진 않았지. 혹시 몰라서. 치웅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써야 할 카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치웅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백일잔치에서 느꼈던 서운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도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잔치 어떠셨어요? 그냥 잘 되었더라.
치웅은 솔직한 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이도 바쁘게 나가려는 듯 보였거든요. 아, 참. 사진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사진 그 말에 치웅의 마음이 다시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찍힌 사진이 과연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세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사진 지금 보여드릴게요. 세은이는 핸드폰을 들고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와 세은이 그리고 유빈이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예쁘게 나온 가족 사진들이었죠. 우리 유빈이 정말 예쁘게 나왔죠? 치웅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서 찾았습니다. 자신이 나온 사진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치웅이 나온 사진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온 사진은 없니? 아, 아버님 사진요? 세은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따로 찍어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정신없어서 깜빡했네요. 그럼 단체 사진은? 단체 사진은 아기가 울어서 제대로 못 찍었어요. 치웅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주의 100일 잔치에서 할아버지가 한 장의 사진에도 남지 못했다니요. 다음에 유빈이랑 따로 찍어드릴게요. 세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치웅은 그 다음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치웅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00일 잔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왜 자신만 따로 오게 했는지, 왜 사진 촬영에서 제외시켰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도훈이의 가족이 아닌지. 마침 세은이가 전화를 받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사진 정말 잘 나왔어. 우리 가족만 찍힌 거 보니까 깔끔하고 좋더라. 치웅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 다행히 아버님은 따로 처리했어. 가족 사진에 노인분이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 분위기도 그렇고. 치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로 처리했다니요. 자신을 의도적으로 가족 사진에서 제외시켰다는 뜻이었습니다. 100일 잔치 사진은 평생 남는 거니까 예쁘게 나와야지. 나중에 유빈이 커서 볼 텐데. 치웅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가 커서 100일 잔치 사진을 볼 때 할아버지는 없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세 가족만 생각하면 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치웅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뜨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집 명의를 넘긴 후부터 점점 소외되어 온 것들, 냉장고에서 자신의 음식이 사라진 것, 친구들과의 만남을 막은 것, 그리고 오늘 100일 잔치에서 일어난 일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치웅은 서랍을 열고 그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공유지분 계약서, 자신이 이 집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가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세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아버지 원룸 말이야. 알아봤다고 했잖아. 치웅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그거. 괜찮은 곳 몇 군데 있더라. 월세도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하고. 언제 말할 거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봐야지.
갑자기 말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 타이밍이 언제야? 유빈이는 점점 크고 방도 필요한데. 알겠어. 이번 주 안에 말해볼게. 치웅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타이밍이라니요. 자신을 내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포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아버지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왜? 백일잔치 사진 얘기했을 때 말이야.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사진사한테 미리 얘기해뒀잖아.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빠져달라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괜히 감정 상하시면 복잡해져. 치웅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사에게 미리 얘기까지 해뒀다니요.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치웅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치웅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훈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치웅은 도훈이를 기다렸습니다. 도훈아,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 말이야. 아버지가 좀 서운한 일들이 많았거든. 도훈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냐? 도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들었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는데 못 듣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원룸 알아본다는 얘기도 백일잔치 사진에서 일부러 빼려고 했다는 것도. 도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유빈이를 위해서라도. 유빈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솔직히 말해봐. 도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아이 키우는데 신경 쓸 게 많은데 아버지까지 챙겨드리기가. 치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알겠다. 치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됐다. 충분히 알겠어. 치웅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치웅은 평소보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도훈이와의 대화 이후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세은이가 치웅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니? 유빈이 방 얘기예요. 치웅은 이상했습니다. 유빈이는 아직 생후 4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방이 필요하다니요. 유빈이가 점점 크잖아요. 이제 혼자 잘 수 있는 방이 필요해요. 그래. 그럼 2층에 방이 하나 더 있지 않니? 그 방은 창고로 쓰고 있어서요. 아기 방으로 쓰려면 정리해야 하는데 너무 번거로워요. 세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님 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방을? 치웅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방을 유빈이 방으로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1층이라 아기 돌보기도 편하고 크기도 적당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는 거니? 그게 아버님께 좋은 제안이 있어요. 세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근처에 정말 좋은 원룸이 있어요. 신축이고 시설도 완벽해요. 치웅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깔끔한 원룸 사진들이었습니다. 월세도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니?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불편한 것 같아요. 세은이의 말이 직설적이었습니다. 불편하다니? 아기 키우는 집은 조용해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새벽에 화장실 가시고 친구분들 전화도 받으시고 유빈이가 자꾸 깨요. 치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거실 공간도 부족해요. 아기용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내가 나가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아버님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자는 거예요. 세은이는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면 아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친구분들도 자유롭게 초대하시고.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도훈이 명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우선이에요. 치웅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 명의가 도훈이 것이니 자신은 나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세은아, 이 집에서 나는 30년 넘게 살았다. 알아요. 하지만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버지를 내쫓을 수 있는 거냐? 내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세은이는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각해 볼 시간? 네. 원룸 계약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치웅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어떠세요? 세은이는 일방적으로 기한까지 정했습니다. 그때 도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보, 아버님께 유빈이 방 얘기했어요. 도훈이는 치웅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훈아, 너도 내가 원룸을 얻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냐? 도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도 아버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정말 유빈이를 위해서예요. 아이가 자랄 환경을 생각해야죠. 도훈이도 세은이와 같은 논리였습니다. 아이가 자랄 환경에 할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끔 놀러 오시면 되잖아요. 치웅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끔 놀러 오라니요. 자신의 집에 말입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치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와 치웅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공유지분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계약서, 박치웅 20%, 박도훈 80% 명확했습니다. 이 집은 도훈이 혼자 소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치웅도 정당한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 소유자 박치웅의 거주권은 영구 보장되며 타인의 강제 퇴거 요구 시 전체 부동산에 대한 명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치웅은 이 조항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권한 조항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넣어둔 것이었죠. 명도 요구권, 즉 다른 거주자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치웅은 서류를 접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한결입니다. 박치웅입니다. 30년 전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아,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공유지분 계약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네,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치웅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확한 법적 권리를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치웅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집에서 도훈이를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가 태어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추억이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다니요. 다음 날 오후 치웅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네, 완전히 유효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공유지분이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다른 거주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치웅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공유지분 권리를 알리고 거주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요. 치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치웅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에게도 분명한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세은이가 유빈이를 안고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좀. 치웅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은이는 치웅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원룸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이야.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아, 네. 그런데 너무 오래 끌면 좋은 방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세은이는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치웅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치웅은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절차와 명도, 요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어서 현관과 거실에 CCTV를 설치했었는데 그 영상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웅은 CCTV 관리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핸드폰의 관리자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영상들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세은이가 치웅 몰래 치웅의 음식을 버리는 장면, 치웅이 외출하려고 할 때 일부러 유빈이가
잔다며 제지하는 장면, 그리고 도훈이와 세훈이가 치웅을 내보낼 계획을 세우며 대화하는 장면까지. 특히 충격적인 건 며칠 전 영상이었습니다. 세은이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정말 거추장스러워.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쉽게 나가질 않네. 집 명의가 도훈이 것인데도 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어. 치웅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추장스럽다니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연금 받아서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눈치 없게 여기 있는지. 정말 답답해. 치웅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치웅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런 영상들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영상들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공유지분 권리를 주장하고 만약 계속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라니요? 네. 박치웅 님이 공유지분 소유자로서 다른 거주자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치웅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도훈이네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치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도훈이는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시죠. 그러면 상대방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거예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치웅은 내용 증명 발송을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도훈이가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세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법무사를 통해서 뭔가 보냈어. 도훈이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당황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아버지가 이 집의 공유지분 소유자라는 거야. 그리고 강제 퇴거를 요구하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고, 세은이는 편지를 빼서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은 당신 명의로 넘어왔잖아. 그게 내가 몰랐는데 아버지가 지분을 일부 남겨두셨나 봐. 지분이 뭐야? 쉽게 말해서 아버지도 이 집의 일부 주인이라는 거야. 세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도 여기 살 권리가 있다는 뜻이야. 그때 치웅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훈이와 세은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치웅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도훈이가 편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야. 치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분을 남겨두셨다고요? 그렇다. 20%를 내가 가지고 있어. 세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어떻게 다른데요? 너희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잖니. 도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됐어. 변명은 그만하고. 치웅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의 규칙을 정하겠어. 규칙이요?
그래, 내가 주인 중 한 명이니까. 세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나한테 나가라는 소리는 다시 하지 마. 치웅은 일어나려고 했는데 세은이가 막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유빈이 방은 어떻게 해요? 유빈이 방 2층에 있잖니. 거기는 너무 좁아요. 그럼 너희가 이사를 가든지. 치웅의 말에 세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도훈이가 항의했습니다. 내가 심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이렇게까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치웅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다 증거야.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도훈이와 세은이는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 집은 온전히 내 게 아니야. 치웅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이와 세은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치웅은 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큰일 났어. 세은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법적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럼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도훈이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치웅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탔습니다. 자신의 머그컵을 당당하게 꺼내서 사용했습니다. 세은이가 유빈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치웅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세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전용 칸이라고 붙어있던 메모지가 없어져 있었고 치웅의 음식들이 원래 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냉장고 정리하셨어요? 그래. 내 집 냉장고니까. 치웅의 말에 세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때 치웅은 친구 서봉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수야, 오늘 우리 집에서 화투 치자. 정말? 괜찮아? 왜 안 괜찮아? 내 집인데. 알겠어. 정수랑 만철이도 부를게. 치웅은 전화를 끊고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친구들 온다. 오늘이요? 유빈이가 뭐? 아기가 낮잠 시간이라서요. 그럼 조용히 하지 뭐. 치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은이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야, 치웅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들어와. 치웅은 반갑게 친구들을 맞았습니다. 거실에서 화투를 시작했습니다. 쓰리고, 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층에서 유빈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은이가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유빈이가 깼어요. 그래, 달래. 소리가 너무 커서 계속 깰 것 같은데요. 그럼 2층 문 닫고 있어. 치웅은 화투에만 집중했습니다. 세은이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치웅아, 며느리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서봉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불편해? 그래도 됐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없잖아. 치웅은 단호했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훈이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화투 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갑자기 왜? 갑자기 내가 내 집에서 친구 만나는 게 갑작스러워? 도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은이가 내려와 도훈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도훈이가 치웅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뭘? 오늘 일 말이에요. 너무 갑작스럽게. 오늘 일이 갑작스러워? 예전에는 언제든 친구들 불러서 놀았는데 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도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아, 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주인은 너 혼자가 아니야.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있어? 그럼 왜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그게 죄송해요. 도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치웅은 핸드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고도 할 말 있어? 도훈이는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세은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세은이 스트레스?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았을 것 같아?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변명하지 마. 치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집에서 내 규칙대로 살 거야. 아버지의 규칙이요? 그래.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 음식은 내가 원하는 곳에 둔다. 도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나가라는 소리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한테 나가라고 할 거야. 그게 무슨 법적으로 가능해.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도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정말 그러실 건 아니죠? 그건 너희 하기 나름이야. 그날 밤 늦게 치웅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는데 도훈이와 세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겠어? 하지만 아버지 성격 알잖아. 한번 마음먹으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야? 유빈이는 어떻게 키워? 세은이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 기분을 맞춰드리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까지? 유빈이가 클 때까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치웅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치웅은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세은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뭐가? 유빈이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괜찮아. 아이들은 원래 우는 거니까.
치웅의 관대한 반응에 세은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님께 더 신경 써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좋지. 치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이 집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웅은 아직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에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은이는 치웅에게 극진히 대했고 도훈이도 아버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치웅은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어른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치웅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은이가 유빈이를 재우고 내려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뭔데? 유빈이 어린이집 보내는 일이에요. 치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아직 어리잖니. 네, 하지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서요. 일을? 무슨 일?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직하라고. 치웅은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받는데? 월 300만 원 정도요. 괜찮네. 그런데 어린이집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요. 세은이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치웅은 뜻밖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내쫓으려던 세은이가 이제는 돈까지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아버님도 유빈이 할아버지시잖아요. 할아버지라고 어린이집 비용까지 대야 해? 세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형편이 안 된다고? 도훈이 월급이 얼마인데? 400만 원 정도인데 대출 이자며 생활비며. 많이 빠듯해요. 치웅은 계산해 봤습니다. 도훈이 월급 400, 세은이 월급 300, 합치면 700만 원이었습니다. 700만 원 받고도 어린이집 비용이 부담된다고? 네. 사실 집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요. 매달 갚을 돈? 무슨 돈을 갚는데? 치웅은 의아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물려주실 때 세금 문제와 아버님 노후 자금 때문에 일부는 사는 걸로 했잖아요. 그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아, 은행 대출 말이구나. 얼마나 빌렸어? 2억 원이요. 치웅은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나?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저희가 모은 돈하고 양쪽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세은이 부모님도 도와주셨다고?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치웅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집만 물려줬는데 세은이 부모님은 현금으로 큰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세은이 부모님한테 부탁해보지 그래. 그분들도 이미 많이 도와주셔서. 세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한 달에 50만 원만. 50만 원? 네. 제발 부탁드려요. 치웅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연금이 월 130만 원 정도였는데 5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내 말대로 해야 해. 세은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살림은 앞으로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은 나한테 먼저 상의해야 해. 그게 싫으면 말고 다른 방법 찾아봐. 치웅은 단호했습니다. 세은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님이 살림을 관리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계부 내가 확인하고 큰 지출은 내 허락받고 집안 규칙도 내가 정한다. 규칙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유빈이 때문에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안 되고 내 친구들 올 때 불편한 표정 짓지 말고. 세은이는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반말하지 마. 계속 존댓말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집안일도 나누자. 설거지는 교대로 하고 청소도 구역 나눠서. 세은이는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기는. 그럼 일하지 마. 치웅의 논리에 세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도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은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훈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없으면 말고.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세은이가 일하려면. 일하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도훈이는 아버지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만 달라고 해도 흔쾌히 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조건을 내걸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까다로워? 그럼 다른 데서 도움받아. 치웅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답해줘. 받아들이면 내일부터 적용할 거고 싫으면 다른 방법 찾아봐. 그날 밤 도훈이와 세은이는 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글쎄, 아버지 말대로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만 어린이집 비용은 어떻게 해? 대출 받을까?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 더 받으면 위험해. 세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을 포기해야 하나? 그것도 아까워. 3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두 사람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치웅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은이가 유빈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생각 다 했어? 네. 아버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치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대신 조건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요? 뭘? 집안일은 제가 직장 다니는 동안만 나눠서 하고 나중에 육아휴직하면 제가 다 할게요. 그건 괜찮네. 그리고 살림 관리는 아버님께서 하시되 한 달에 한 번씩 상의하는 걸로요. 치웅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세은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서로 도움 주고받는 거니까. 그때 도훈이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세은이랑 조율하셨어요. 응. 이제부터 제대로 가족처럼 살아보자. 도훈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변하신 것 같아요. 변했다고? 원래 나도 이런 사람 아니었어.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치웅의 말에 도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치웅이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조건을 받아들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치웅의 통제는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세은아, 이 영수증 뭐야? 치웅이 매일 저녁 가계부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유빈이 이유식용 유기농 사과예요. 유기농이 뭐가 다르다고 10,000원씩 줘? 일반 사과로 사와. 아버님, 아이 먹을 건데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돈 쓰면 언제 모으겠어? 세은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화장품부터 음식까지 모든 것이 통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도훈아, 너 어제 회식비로 5만 원 썼네? 네, 동료들과 5만 원? 너무 비싸. 앞으로 회식은 월 한 번만 해. 아버지, 그건 너무 뭐? 돈 관리 제대로 해야지. 도훈이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저녁 세은이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어린이집 비용 안 받을게요. 뭐? 더 이상 간섭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성인인데 화장품 하나 마음대로 못 사고 뭘 먹을지도 정하지 못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도훈이도 합세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세요. 저희가 애들인가요? 차라리 대출 받아서라도 따로 살겠어요. 도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내일부터 전셋집 알아볼게요. 부부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치웅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치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훈이와 세은이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따로 살겠다고? 정말 내가 너무 심했나? 치웅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새벽 4시 치웅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존중받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터 지배하려고 했을까? 아침이 되자 도훈이와 세은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일로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훈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치웅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은이는 유빈이를 안고 어린이집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치웅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은아, 치웅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제 미안했다. 세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웅이 먼저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아버님,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도훈이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도훈아, 너도 미안해. 아버지가 요즘 이상했지? 치웅의 솔직한 인정에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말이야. 치웅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정말 서운했어. 30년 넘게 산 집에서 나가라니.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아? 세은이와 도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기돌 잔치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나 봐. 너희를 통제해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같아. 아버지.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어. 가족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니. 치웅의 말에 세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잘못했어요.
아버님을 내쫓으려고 한 건 정말 죄송해요. 세은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기 키우면서 시아버지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도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 생각 안 하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도훈아. 너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치웅은 이제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로 따로 사는 건 어때요?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로? 네.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거요. 치웅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정말요? 세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사실 요즘 생각해 보니 너희한테도 사생활이 필요하고 나한테도 자유가 필요한 것 같아. 치웅의 의외의 반응에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근처에 살아야 해.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같이 식사하자. 당연하죠. 도훈이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유빈이 돌봐주는 건 계속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아버님. 세은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치웅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집 지분을 아들한테 완전히 넘기려고 해요. 정말요? 지난번에는 지분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족이 법으로 다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근처에 제가 살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는 조건으로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일주일 후 치웅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도훈이와 세은이가 직접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때요? 좋다.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치웅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냉장고랑 생활용품은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고마워, 세은아. 그리고 아버님, 매주 수요일이랑 일요일에는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해요. 알겠어. 그리고 유빈이 돌봐달라고 하면 언제든 갈게. 이사한 첫날 저녁, 치웅은 새 집에서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내일 점심에 유빈이 보여드리러 갈게요. 치웅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친구 서봉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수야, 집들이 하러 와. 어디로? 내 새 집으로.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야. 치웅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해결하고 자신만의 공간도 얻었으니까요. 다음 날 도훈이와 세은이가 유빈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그치? 나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세은이가 유빈이를 치웅에게 안겨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새 집에서 사시네, 유빈아. 유빈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치웅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서로 독립하되 가족으로서는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어봐요. 그날 오후 치웅은 새 식구를 배웅하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함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 치웅은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치웅은 원래 집에서 도훈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너희들도 행복해 보여서 좋다. 이제 정말 가족답게 지내는 것 같아요. 세은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빈이가 치웅을 보며 할부지하고 옹알거렸습니다. 우리 유빈이가 할아버지를 부르네. 그러게.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쁠 수가. 치웅은 유빈이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오랜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